가을 도심의 낭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낙엽을 잘 보고 느낀 뒤 잘 치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출근 대란 당일 청주시의 제설 장비 일부는 제대로 작동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제설 대응 체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의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개원 목표로 음성에 착공했습니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할도 기대됩니다. 청주시 본관 사수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이 철거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해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철거를 둘러싼 민간의 상반된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산에서 실종된 여중생을 열흘 만에 찾아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군견 달관이가 은퇴했습니다. 덕분에 구조된 학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역식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늑장 제설로 계속된 문매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어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죠. 알고 보니 늑장 제설 당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엉터리 제설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 명암육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염화칼슘 액체를 최장 10m, 최대 3차로까지 뿌려 눈을 녹입니다. 그런데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던 지난 6일, 이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에 설치된 염수 분사 장치도 마찬가지. 통신 불량 등으로 제때 작동이 안 된 곳은 청주 시내 22곳 가운데 4곳입니다. 저쪽에서도 대응을 하셔도 인터넷이 안 되는 거라서 대응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조작했지만 이미 교통 마비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가끔가다 통신에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잘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신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수동으로. 이 밖에도 제설 자재를 실어줄 민간 장비 업체나 제설 기지가 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신속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1cm 안팎의 눈에 마비된 청주시의 대응 시스템을 꼬집었습니다. 제설에 늑장 대응한 당일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담당자의 실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설의 신속한 준비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수차례 선제적 대응 요구를 묵인한 청주시에 대해 오늘부터 특별감찰에 나선 충청북도는 재난상황 지휘체계, 제설 장비 가동 실태 등 청주시의 동절기 제설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놓고 시의회 내에서도 공방이 치열하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 측이 철거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건데요. 반면 본관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2,858억 원. 여기에 포함된 청주시청 본관 철거 비용 17억 4,200만 원이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본관 철거 예산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철거에 앞서 본관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청의 조사가 먼저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진행되었던 사회적 합의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시에서 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전체 다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예산을 되살리겠다며 민주당이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차질이 생길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박했습니다.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한 부분이라도 넘어오실 것을 기대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본관 철거 예산을 놓고 여야 동수인 청주시의회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와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관 철거를 촉구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시청 본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화물연대 파업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정의당 충북도당 등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과 손배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적 본부도 전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찾아 정부 여당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2박 3일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단양 지역 주요 시멘트 공장 앞에서 파업 동참 선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북 시멘트 출하는 파업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도내 중부권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착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인 끝에 음성으로 확정된 지 4년 만입니다. 애초 지난 3, 4월 착공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액 등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전체 사업비는 2,070억으로 늘었고 공간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확장됐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12구 참사와 병원 설계와 관련해 재판 중인 것을 고려해 착공식 없이 착공계만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원하는 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9개 진료 과목에 302개 병상을 갖췄습니다. 운영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맡습니다. 소방병원은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음성과 진천, 증평, 괴산 등 충북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일반 진료는 물론 공공의료 역할도 기대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입니다. 특히 중부 4군의 군민들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성과 진천 등 지자체들도 200억 원을 투자해 의료장비 확충을 돕기로 했습니다. 소방병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마제 터널 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병원만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에 조성한 그런 다양한 정주 여건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더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한 발 나아가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과 산업으로서 소방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목 국회 상임위원장인 정보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하태경 의원과 복수로 입후보하면서 경선 끝에 과반 득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에 선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충주댐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현안 점검 회의에서 충주댐을 위해 지역이 희생하고 기여만 하는 현 상태를 벗어나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전향적인 보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 지역 시민단체 또한 댐 관련 피해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전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기적처럼 찾아내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군견 달관이 9년간의 고된 임무를 마치고 정찰견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식에는 조은누리 양 가족도 찾아와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7월 가족과 함께 산에 올랐다 실종돼 소식이 끊겼던 중학생 조은누리 양. 경찰과 소방 등 수천 명이 동원돼 밤낮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9일이 지나도록 머문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열흘째 되던 날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조양을 찾아낸 건 정찰견 달관이었습니다. 상당히 지쳐서 실신이라고 해야 될까. 바위 틈 사이에 낙엽 속에 이렇게 파묻힌 상태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실종자 수색 등 여러 작전에 투입됐던 달관이가 9년여간 이어온 고된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11살이 되는 달관이는 사람으로 치면 70대 이상의 고령.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진 데다 관절 등의 문제까지 발견되면서 더 이상 정찰에 나설 수 없게 됐고 결국 은퇴가 결정됐습니다. 군견도 건강검진을 받고 수준 유지 평가를 보게 되는데 의학적으로서 이제 많이 노예됐다. 그래서 30분 이상은 활동이 좀 제한되겠다. 이런 판정으로 이제 마지막 훈련이 끝난 뒤 소속 부대가 마련한 특별한 은퇴식. 대원들은 손편지를 엮은 목걸이와 특대형 간식으로 임무를 완수한 달관이를 축하했습니다. 무사히 건강을 되찾아 고등학생이 된 조은누리 양과 가족도 찾아와 달관이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짜와 고마움을 담은 목걸이도 선물했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딸 은누리의 생명의 은견인 달관이가 퇴역 후에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의 여름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임무를 끝낸 군견은 보통 춘천에 있는 군견훈련소로 보내져 여생을 보내거나 민간 입양 절차를 밟지만 육군 32사단은 달관이에게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육군본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환경이 바뀌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순찰을 돕는 경계 보조견으로 남게 해달라는 겁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 10여 년간 우리 전우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전우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사료비 예산을 3배 올리는 데 기여한 달관이. 정든 부대에 남을 수 있을지 타지에서 여생을 보낼지는 육군본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서원보건소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천의 한 수련원에 체험학습을 다녀온 초등생 1명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체험학습에 다녀온 학생 17명도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건물을 채취해 검사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10%인 옥천군 지역화폐 향수 OK카드의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15%로 확대됩니다. 옥천군은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30억 원이 연말까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폭을 일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15%인 최대 1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OK 향수카드 발행액은 첫 해인 2020년 136억 원에서 올해 9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오송역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송역 개통 12년이 지났지만 오송이 청주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청주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78.1%가 오송역 개명에 찬성하고 있다며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을 촉구하는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